볼게요. 자, 순서부터는 그래도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게 빈칸이라 그랬고, 뒤에서 두 번째로 푸는 게 어법이랑 업이라 그랬고, 뒤에서 세 번째로 푸는 게 순서야. 그지? 자, 그래서 이거 35번 볼게요. 그나마 순서 문제 중에서 흐름에 맞지 않는 문제 찾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뭔가 한 두 가지 정도의 개념을 좀 비교한다거나 내용이 계속 이어지면서 가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내용을 좀 잘 잡아줘야 돼요. 자, 사회과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18세기, 19세기에 있던 그런 사회과학은 방법을 하나 필요로 했고요. 그 방법은 보장해주는 방법인데 무엇을 보장해준다? 같은 수준의 설명과 설명이 같은 수준이어야 돼. 그지? 그리고 예측 가능한 성공이래요. 그러면 다시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설명과 예측 가능한 거 이런 걸 좋아하나 봐. 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즐겨지는데 보통 자연과학에서 즐겨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다시 조금 구분하기 쉽게 색깔로 구분할게요. 자, 자연과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지. 그지? 자, 근데 자연과학에서 들어가는 게 보통 같은 수준의 그런 설명과 예측 가능성이거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사회과학이 이걸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없는 거겠죠? 그죠? 그럼 사회과학은 설명이나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자연과학에는 설명이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그지? 자, 그럼 요 내용이 대응되면서 이어지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사회과학이야. 자연과학이 아니지. 그지? 그럼 사회과학이야. 그죠? 그리고 사회과학과 인간들은 해고 그러나지. 그지? 그럼 그러나니까 설명과 예측 가능성을 필요로 한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닌 다른 개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럼 설명과 예측 가능성이 아닌 개념이면 괜찮아. 그지? 그래서 뒤에 보니까 아이디어리스트, 이상주의, 그리고 해석적인 전통이 있대요. 그럼 이상주의와 해석을 하게 돼. 조금 주관적이지. 그럼 설명과 예측 가능성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거죠. 그죠? 그럼 자연과학은 객관적인 거, 사회과학은 주관적인 거구나. 됐지? 그지? 그리고 이런 주관적인 것들, 이상주의나 해석주의 같은 것들은 absent, 없대요. 어디에는? 자연과학에는 이런 게 없대. 됐지? 자, 이제 내용 다 잡았네요. 사회과학은 이상주의와 해석하는 거, 자연과학은 설명과 어떤 예측 가능성.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아이디어리스트니까 이상주의면 요 사회과학이지. 그지? 사회과학은 뭘 주장해? 더 프리도미넌트 하면 앞서서 그 지배하고 있는 거니까 가장 지배적인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주 지배적인 역할을 한대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대? 생각과 이론과 그런 조사 이런 것들. 그죠? 그럼 이것들 전부 다 주관적인 내용 잘 이어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해석적인 전통은 해석은 뭘 강조한대? 개인이나 그 사람의 이해를 강조한대. 그죠? 그럼 인간의 지식 안에서 이건 그냥 처음에 자연과학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 필요로 해. 근데 사실 사회과학은 이런 거 하고 나서 이게 뭔지 설명해야 되니까 그냥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지 하나씩. 그죠? 이상주의적인 게 뭐고 해석적인 게 뭔지. 그죠? 그럼 잘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theory, 어떤 이론이라는 것은 하면 이론이라는 거 아까 여기 들어간 게 이론이지. 그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약간 사회과학이라던가 이상주의적인 거 이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죠? 아까 이런 어디에 들어갔어? 이상주의에 들어갔잖아. 이상주의. 그죠? 그럼 이거 이상주의여야 되지? 근데 생각이 될 때 뭘로 써? representation 하면 뭔가를 반영하고 대표해주고 나타내주는 그런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들 표현하는 걸 얘기하잖아. 그죠? 자, 무엇을 보여준대? 현실을 나타내준대. 현실은 생각하고 그런 거야? 현실은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객관적이지, 존나. 그치?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회과학의 특징이 뭐였어? 사회과학은 조금 더 주관적인 것들이 지금 들어갔잖아.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그죠? 약간 이상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의 목표는 뭐래? To describe, 묘사하고 설명하는 거라고 합니다. 뭘요? 구체적인 현상을 묘사하고 설명해. 묘사하고 설명하는 건 자연과학에 들어가 있는 설명과 예측 가능성이지. 그치? 근데 우리가 이론은 아이디얼리스트, 사회과학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 그죠? 지금 대응되는 내용 자체가 다르지. 그치? 그럼 이건 우리가 잡고 있는 내용이
아닌 거야 일치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도 쭉쭉 이어보면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내용 구조만 잘 잡아주면은 뒤에서 내용 달라지는 거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거는 흐름치고는 좀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36번 마지막으로 보고 끝낼게. 36번 갑니다. 자, 우리 문단 순서 배열 문제 풀 때는 항상 제시문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A, B, C의 시작 부분 보면 된다 그랬죠? 그죠? 일단 우리가 항상 풀었던 그 순서대로 봅니다. 자, the thriving economy 하면 thriving이 번성하는 중. 그러면 경제가 번성하고 있어. 1920년대 과거네요. 그죠? 그럼 이때 경제 번성이 만들었어요. 무엇을? 많은 wealth, 부를 만들었지. 그지?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좀 부자가 된다. 돈이 많아졌어. 그리고 the holders 하면 소유자들이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엇을? 그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원했어. 아, 어쩐지 내가 뭔가 계속 더 원하는 것 같더라. 아무래도 난 부자인가 봐. 자, 그래가지고 자, like today. 오늘처럼, 오늘이 아니야.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처럼 there were 하면 과거지. 과거에 있었다라는 거야. 그죠? limited. 제한된 opportunity.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가 되게 제한됐대. 무엇을 하는 기회가? invest. 아까 나왔던 개념인데요. 투자하다. 투자를 하는데 제한이 있었대. 무엇에? new. 새로운 productive. 생산적인 사업에. 그럼 새로운 생산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과거에 오늘도 마찬가지일까 봐. 과거에도 새롭게 투자할 게 없었어. 그럼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 흐름은요. 제시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경제가 성장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부를 많이 축적했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더 많이 부를 원한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돈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그죠? 돈을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산 사업에 투자하고 싶지. 그죠? 새로운 생산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 기회가 제한됐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새로운 생산 사업에 투자하는 그 기회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원하는데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벌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요 과거의 그 흐름들 파악해주면 되겠고, 그럼 마지막이 새로운 생산 사업에 투자할 기회가 없다지. 그지? 그럼 이 내용이랑 이어지는 부분을 찾아야 돼. 자, 우리가 A, B, C 중에서 A는 절대로 첫 번째 문단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 B, C 중에서 무조건 첫 번째 문단을 잡아야 돼. 그지? 그래서 B, C를 먼저 보고 나서 첫 번째 문단부터 잡자. 첫 문단만 잘 잡아도 잘 나오니까. 자, 그러면 B부터 볼게요. eventually, 결국에 the items, 항목들은 involved, 관련된 항목들은 그럼 내가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그런 관련 그 항목들이겠죠? 그것들은 were sensed, 인식이 됐어. 뭘로? overpriced. 그럼 가격이 과하게 매겨졌대. 그래서 뭔가를 했나봐. 결국에라고 했잖아. 그럼 뒤에서는 어떤 것에 대한 원인이 지금 있었고 그거에 따른 결과가 가격이 과하게 매겨진 것이죠. 그죠? 요게 지금 B의 내용입니다. 자,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것에 따른 결과로 가격이 너무 과하게 매겨졌어. 그지?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decide, 뭐라고 선택을 했어? 뭐라고 결정을 했어? It's time, 뭐 할 시간이다. get out이니까 나온다죠. 그죠? 그 시장에서 벗어날 결정을 합니다. 그럼 가격이 너무 과하게 매겨졌어. 그때 그 결과로 그 시장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럼 일단은 가격이 오르게 되는 그 원인이 먼저 나와야 들어갈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바로 뒤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C가 첫 번째 문단이겠죠? 그죠? 그럼 C를 먼저 첫 문단으로 잡아 일단. 그지? 그리고 C의 첫 문단 다시 봅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미 being produced, 이미 생산이 다 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생산 사업을 새롭게 투자하려고 해. 근데 이미 필요한 거 다 생산이 되고 있어. 그럼 필요 없는 걸 생산해야 새로운 사업인데 필요 없는 게 팔리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기회가 제한되겠지? 그지? 자, 그럼 마지막 내용이 뭐랑 이어지는지 봐야 되니까 첫 번째 문단은 항상 끝까지 읽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 봅니다.
매 단계에서 돈을 가진 사람들, 지금 부자가 돈을 더 벌고 싶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지. fulfill 하면 이행하다, 충족시키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무엇을 충족시키게 되었다. 그들 자신의 purposes 하면 요거 예언입니다. 단어 나오나? 안 나오네. 어쩔 수 없고요. 자, 충족시킵니다. 잘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 자, 어떤 내용을 충족시켜? perpetually, 영원히 expanding, 확장하고 싶어. 부를 확장하고 싶지. 그지? 그럼 여기서 얘네들은 부를 확장하고 싶은 걸 충족을 시켜. 그지?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아까 처음에 그랬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돈을 지금 원하죠. 그죠? 그럼 이거 지금 실패했어. 그지?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뭐야?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by charge, 요금을 부과하다죠. 그죠? paying, 지불하다죠. 뭘 한다고? 더 높은 가격을 매긴대요. 그래서 같은 제품에 그냥 같은 가격이 아니라 더 높은 가격을 매긴대. 뭐 할 때마다? 걔네들이 계속 손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손이 바뀐다는 게 누군가 구매하고 막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매번 가격을 더 높여버린다. 그럼 얘가 그냥 가격을 좀 더 높여버린다지. 그지? 그거는 막 삐 금방 들어가도 상관없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여기서 가격을 높인다는 내용이 나왔어. 그지? 자, 그러면 A가 들어갈지 B가 들어갈지 봐야 되니까 A도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A에서 지금 나온 내용은 speculative bubble burst 들어가 있지. 그지? speculate는 단어 들어가 있습니다. 투기적인 이런 뜻이죠. 그럼 투기적인 게 뭐야? 투자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었으니까. 그래서 투자에 대한 거품이 터진대요. 그럼 이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겠어? 투자 거품이 일할 투자를 존나 많이 하는 거잖아. 터졌으니까 이제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잘 모르겠으면 뒤에 봐봐. 혹은 falling prices, 가격이 떨어진대. 우리 C에서는 가격이 오른다 그랬지. 그럼 가격이 올랐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A는 가격이 떨어진대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지금 아까 가격을 올렸으니까 과하게 가격이 매겨지고 그러면서 그 시장을 나오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게 돼야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투자할 때 가격 오르고 투자 끝나고 나니까 가격 떨어지고. 됐지? 그러면 여기에서의 순서는 C, B, A로 잡아주면 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존나 어려울 만한 거 지금 다 건너뛰고 여러분이 풀 수 있고 쉬울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풀어준 거고요. 지금 선생님이 잡을 때도 내용을 막 하나하나 읽고 하나하나 분석하고 음미해가면서 풀지 않았지. 그지? 근데 어떻게 풀었어? 필요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렇잖아. 내용들을 기반으로 좀 어느 정도 유추를 해야 되는데 없는 내용을 유추하는 게 아니라 막 말을 하다 보면 막 말이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하면 그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서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 그 흐름 문제 같은 것도 아까 흐름 문제 이런 것도 막 뭐가 내용이 뭐 그래서 설명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헷갈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용을 잡아서 비교를 하면서 갔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설명이나 예측이 뭔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이성주의나 해석주의가 뭔 말하는 건지 모르지. 근데 얘네끼리 대응이 되면은 얘네끼리 차이점을 보는 거야. 그럼 설명하고 예측 가능한 것과 그리고 이상적이고 해석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객관적인 것들인가 주관적인 것들인가로 비교를 하면은 내가 맥락 잡기가 쉽잖아. 그지? 그럼 여기 이런 거 있으면 이거 동그라미 치고 주관적 주 이런 거에 동그라미 치고 객관적 객 이렇게 하고 나면 내용 잡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객관적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지 주관적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지 잡을 수 있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항상 없는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내용을 내가 아무리 읽고 해석이 돼도 머릿속에 이해가 되는 거랑은 달라. 그지? 그러니까 이해를 할 때는 주어진 내용을 기반으로 나머지 내용들을 계속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 빈칸 문제나 이런 것도 봤을 때 내가 이런 것들 하면서 빈칸에서 나오는 그런 차이를 잡으려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빈칸에서의 차이니까 빈칸이란다. 변화에서의 차이가 빈칸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변화에 관련된 거를 계속 찾았잖아. 그지? 그러면서 변화에서 빠르게 변한다. 이거 말고는 사실 잘 모르겠어. 변화한다랑 안 한다니까. 그지? 그럼 여기서 빠르다고 했네? 그러면서 잘 모르겠으면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서 여기에 나왔던 내용이랑 같은 흐름들을 찾는 거지. 그지?
정적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막 계속 보면은 시각적인 그런 개념이 있었지 다른 개념이 없었잖아. 그럼 여기에서 있었던 그 퀵클리를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잡아가는 거야. 아 시간에 대한 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네? 그러면 이거 시간에 대한 건가 보다 속도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틀린 문제나 이런 거 오답할 때 해석을 먼저 보라고. 그죠? 해석을 먼저 보고 내가 영어를 읽고 말고가 되는 게 아니라 영어 어차피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있어. 존나 많아. 그치? 모르는 단어들 있어도 그냥 아는 단어들 가지고 대충 유추해가면서 내용을 파악해가면서 따라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용 흐름을 파악하는 그 연습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해석을 먼저 보고 해석을 봤는데도 내용이 이해가 안 가. 그럼 영어로 풀고 내가 단어를 아무리 안다고 되겠냐고. 그치? 그러니까 단어 같은 거 하나하나에 지금 집착할 때가 아닙니다. 일단은 내가 내용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해가면서 내용끼리 비교해가면서 내용끼리 구조를 잡아가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수능 영어의 핵심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항상 쉬운 문제 먼저 풀어는 거. 됐지? 끝. 자, 숙제랑 시험 마무리하는 친구들이 없네요.